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시무시한 장이 열렸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최소한 10%까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원자력 테마도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술이 보합으로 방어를 잘 했는데요. 확실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원전 테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마들이 급락을 했고요. 방산 테마 정도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대부분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5조 4천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조 매도하면서 양매도 크게 했습니다. 코스피 7% 빠지면서 452포인트 하락했고요. 6,000포인트도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던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5,791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4.6% 하락해서 1,10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러나 양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더 많이 내리기도 했고, 이렇게 양매수 크게 했음에도 사실상 코스닥에서는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0.3%가 올라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상해 종합은 1.4% 하락했고, 니케이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완전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이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 이제 나스닥의 행보를 보면 24,000포인트에서 22,000포인트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최근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하락세로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이평선들이 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는 확실히 낙폭이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니케이도 일단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처럼 올라가긴 했지만 좀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내렸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만 보면 코스피는 너무 끝도 없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종목 위주로 3,000 후반부터 해가지고 6,300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요. 사실상 전체 차트만 보면 별로 내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5천 중반도 이제 이탈을 해서 이 5천 초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좀 눌러져서 61선 근처까지 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제 많은 이 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 전부터 매도를 크게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이 MSCI 리밸런싱 당시까지 7조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누적 20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35조가 지금 빠져나간 상황이고,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크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장이 좋지 않으니 바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금융 투자가 받쳐주던 증시가 하루 만에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4.6% 빠졌고요. 좀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눌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받치는 수급이 없으면 속절없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요. 근데 이 움직임이 이제 매수세를 계속 붙어서 이어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 봤고, 환율이 이제 문제입니다. 환율이 너무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원 올라서 1,478원까지 올라왔고요. 1,480원대까지 단 이제 이틀 만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 잘 그리면서 환율 좀 눌러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있었으면 이제 4월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채권 지수 편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바로 그냥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고요. 달러에 대한 강세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금리에 대한 압박과 함께 그런 리스크, 뭔가 투매식의 원화 매도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1,500원을 뚫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방어를 하긴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코스피를 완전히 그냥 쏟아버리고 그 쏟아버린 결과 원화가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계좌에 놔두지 않고 바로 빼서 그죠? 달러를 매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선물도 지금 엉망입니다. 나스닥 어제 잘 버티는 듯 했는데요. 지금 2%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 종합도 마찬가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지금 뭐 6%대까지 선물 지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내일 추가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금값과 은값도 지금 이제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 금값과 은값도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금과 은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부품으로 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건데요. 결코 이제 안전자산 때문에 올라간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 산업 자체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원자재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8%까지 또 올라서 77달러,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9% 올라서 8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3.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초반에 올라가고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계속 이제 장기화되고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로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금리는 4.1%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잘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미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는커녕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부채 이슈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채금리가 치솟죠. 3.6%대까지 올라갔고 일본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제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 국채에 대한 시장 패닉이 올 수도 있고요. 이 국채를 담보로 이제 신용을 주었던 그런 이제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국채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 손실이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AI로 부풀려져 있던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위험한 이유는 모든 이제 국가들과 모든 기업들이 이 AI를 위해서 엄청나게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시장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투자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또 주식 팔고 다시 시장 투자하고 그래서 순환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AI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탁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고요. 이 대출에 대한 이 리스크가 이제 커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 투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이 AI에 대한 투자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AI 산업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금값이라든지 은값이 떨어지고 이 모든 국가들의 국채가 또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원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매도하고 나서 굳이 원화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계속 이제 코스피에서 이탈을 해서 원화를 최대한 밖으로 빼서 안전자산으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지, 혹은 다른 이제 안전자산 뭐 달러가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속화될수록 우리나라에서 이 자산에 대한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더 큰 것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폭격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란의 2차 대공습이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함정도 많이 격침시키고 엄청나게 이제 방어 시설도 파괴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란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쉽사리 지금 항복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압박을 해서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먹히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으로 압박을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트럼프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AI에 대한 산업 자체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도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빠르게 정리가 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악의 사태는 이제 이렇게 폭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상군까지 투입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지상군이 투입된다라는 것은 이란을 일단락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달 이상 갔을 때 이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문제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전면전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진흙탕 작전을 보이죠. 그래서 사우디의 미국 대사관을 때리기도 하고 UAE의 데이터 센터도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옥죄면서 결국에는 이 유가를 계속 폭등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에너지 리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서 이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림수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또한 이 증시가 폭락한 것처럼 영향을 지금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중요한 터라 이 증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지연이 되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유가는 유가대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이 증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다. 그것은 AI에 의한 이제 구심력으로 많은 투자금이 풀려 있고, 그게 엄청난 부채로 지금 이 풀어놓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AI가 생산하는 그 상황으로 그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투자금을 이제 다시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는 이 기업이 연쇄적으로 이제 요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이 부채가 갑자기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급등이 상당히 지금 이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 증시에 대한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 두시고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4% 하락했고요. 14,800원으로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91,5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자, 잘 올라가는 듯 한 방에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뭔가 생각보다 더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는 아직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목을 끌만한 소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 같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방에 그냥 쭉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KRX보다 훨씬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니케이 선물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확실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잠시 멈춰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상황이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그 시장 상황이 회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골을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부 이제 반등을 할 때 조금 이제 비중을 줄였다가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도 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이 이란에 대한 사태가 단기간에 이제 끝날 수도 있고요. 장기화가 되면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 투자 레빌리티도 버티기가 어렵고요. 어느 정도 하락폭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AI에 대한 산업에 뭔가 이제 큰 타격이 있을 만한 수준까지 이 유가가 뛰고 뭔가 산업이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는 상당히 이제 힘들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자 10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50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크게 매도 많지 않았는데요. 근데 매도 많지 않았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대건설도 15%까지 빠지면서 25,200원 하락했고요. 139,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리밸런싱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오던 그런 현대건설이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건설은 중동 프로젝트를 또 많이 참여해서 중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뭔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중단이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해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근데 오히려 매수는 했습니다. 37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지만 일단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도 14%까지 빠졌고요. 15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20-30%까지 조정을 받았고 지금 추가적인 요것도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차트는 거의 의미가 없죠.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고요. S&T에너지도 이제 잘 밀어 올리던 것이 한 방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요. 일별 거래도 늘어나면서 눌러졌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조금씩 매수 매도했지만 의미 없습니다. BHI도 98,000원 찍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던 상황에서 이렇게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했고요. 매수를 하긴 했지만 주가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성황밴드도 고점 찍고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42,000원 찍고 32,000원까지 눌러졌고요. 투자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마찬가지 매수했지만 큰 움직임 없었고요. 태용도 마찬가지 서서히 이제 추세 라인 올리다가 또다시 눌러졌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했지만 크게 뭐 움직임 없었고요. 우진도 마찬가지 잘 이제 버티던 이 삼각형 모양을 한 방에 뚫고 내려왔습니다. 증시가 떨어지면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성파워텍도 자리 만들다가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좋지 않아서 음봉이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던 상황이 만들어졌고 우리 기술은 정말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나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너무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증시의 움직임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이 차트는 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 원자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3월 4일에 이제 트럼프가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서, 그죠?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를 직접 공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공급을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전기에 대한 혁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SMR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MM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졌고요. 사실상 이 3월 4일에 실제 이제 빅테크를 불러다가 이 전기를 직접 생산하라라는 그런 서명에 대한 일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지 보겠습니다.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저 자리에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이제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서명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9일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오기로 했습니다. 미국 이 협상단이 방한을 하기로 했는데, 이 협상단 지금 올 시간 없죠. 당장 이제 중동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단이 어떤 협상을 하는지 지금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이 3월 초도 사실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되어야지 이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 이 원자력에 대한 주목도 계속 늦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이 3월에 이 이벤트들이 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좀 뒤로 밀리게 된다면 생각보다 뒤에 이제 이런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계속 이 3월에 이란에 대한 상황으로 뭔가 시장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시장 상황에 주가들이 더 움직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란과 이제 미국이 서로 이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 계속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런 이 국방비가 거기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국방에 대한 비용과 그런 소모전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여론도 좋지 않게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과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정치 상황들이 점점 이제 분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이제는 증시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좀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보다는 계속 분열의 움직임과 하루하루 이제 이슈에 따라 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가 되면 이제는 이 AI에 투자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기업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부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부담감이 커지겠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 이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 AI에 대한 개발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속도 조절은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사를 그죠? 늦추게 될 겁니다. 지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이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 주가,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 그리고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었을 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 채권에 대한 문제, 부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요 자체가 경제 위기, 그죠? 금융 위기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풀렸던 돈이 한꺼번에 이제 회수가 되면서 거기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금융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중동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상황을 지금 그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4에서 5주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4에서 5주가 맥시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전쟁이 늘어지면 뭔가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계획, 의도대로 이 상황이 흘러가게 된다면 그냥 잠깐 이제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고 이런 시장에 대한 충격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 AI로 시장이 집중을 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속 이런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상황이 신용 경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좋지 않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만약이라도 이제 전쟁이 빠르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장은 다시 이 AI에 대해서 집중을 할 텐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교훈을 남깁니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시 시장에 또 넓게 펴질 거고요. 이제는 기름이 없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부족한 국가들이 이것이 이제 수급이 차질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비가 이제는 탈원유, 탈LNG가 될 거고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라든지 혹은 원전에너지 같은 이제 해외의 그런 수급을 연료에 대한 수급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지 않는 에너지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아마 원료로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가장 유리할 거고요.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AI에 대한 집중화에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전력에 대한 집중도, 그죠? 우리가 딱 필요할 때 엄청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가능성이 단점이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도 같이 이제 요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원전 에너지에 대한 이제 핵 연료가 이제는 직접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미국과 핵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골칫 덩어리인 그 핵 폐기물들이 이제 SMR 전용의 그런 핵 연료로 전홍축, 조금 원래보다 더 높은 농도의 연료로 이제 전환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름과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이 지금 이제 수입 품목에서 1등, 2등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점점 이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AI에 대한 집중을 하는 와중에 이 에너지 안보가 겹쳤기 때문에 이 원전 르네상스가 더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이 SMR과 MMR에 집중이 될 거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한 다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본과도 대미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대형 원전이라든지 소형 원전에 대한
협상, 그죠? 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누가 프로젝트가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런 압박을 하겠죠. 전기료를 낮춰라. 너네 전기는 너네들이 만들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안보에 맞춰서 이 SMR이라든지 MMR에 대한 보급을 가속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던 주가가 갑자기 이제 원전 에너지가 다시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듯 하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쭉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다 지금 열어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결정권은 중동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국제유가에 대한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을 위한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은 이제 달러가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압박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서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번 하락세는 일단 전쟁이 4, 5주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 하락이 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3월처럼 반짝 떨어졌다가 반짝 올라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힘을 빼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원자력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시장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